역사에서 만나는 경제 이야기 전설의 김선생 시간입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죠. 재원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나라 배달 문화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있었구나 해서 네. 많은 분들이 너무 재밌었다고 했는데 우리 그때 다 얘기 못했잖아요. 그렇죠. 물 배달, 분뇨 배달 이런 것까지 하면서 조선시대 얘기했는데 네. 오늘은 어디서부터 살펴보면 될까요? 딱 지금 네. 예전에 한 30년? 조금 짧게 잡으면 30년? 한 40년, 50년 전에는 네. 요때 되면은 굉장히 바빴습니다. 뭐 때문에요? 월동 준비를 이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월동 준비. 네, 연탄 배달. 그렇습니다. 예. 연탄 배달. 네, 연탄도 이제 배달이 됐었거든요. 1970년대가 되면은 연탄을 가지고 이제 집에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일상화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뭐 그때 그냥 그렇나 보다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연탄은 다른 것들과 달리 그렇게 효율이 그렇게 좋은 연료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연료를 굉장히 많이 쌓아놔야 돼요. 예. 기억하시나요 혹시 연탄? 그럼요. 할머니 집에 네. 가면 연탄 보일러라고 하죠. 네네. 그거를 그때 사용했었습니다. 어우 집이 굉장히 부유하셨군요. 왜요? 원래 본인들 집에도 연탄이 있지 않으셨었나요? 저희 집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왜냐하면 저희 집은 어머님이 관리를 했을 테니 제가 잘 모르는데 네네네. 할머니 집은 가끔 제가 갈아드렸거든요. 그 일까지 하셨군요. 예. 월동 준비가 이제 시작되면 굉장히 바빠지게 됩니다. 혹시 그 바퀴가 3개 달려 있는 예. 자동차 알죠. 기억하시는 분들 예. 있으실 땐 3륜차라고 예. 하는, 옛날에는 그거를 그냥 이제 흔히 딸딸이라고 불렀거든요. 딸딸딸딸딸 소리 나면서 나는 차라고. 거기에다가 이제 연탄을 잔뜩 쌓아놓고 동네로 오면 예. 이제 거기에서부터 배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원래 그 당시에 연탄을 배달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크게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이제 배달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다음에 지금 서울도 아직도 달동네들이 조금 남아 있고, 네. 부산 같은 데만 하더라도 그 달동네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도 그렇죠. 하고 하잖아요. 10장만 배달해 주세요. 이게 안 되죠. 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 발이라고 표현을 하는, 네. 한 발이 두 발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연탄 표를 하나 받으면 네. 그만큼을 주는 건데, 네. 그게 보통 한 발이당 연탄표 한 장에 연탄이 138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한 발이 혹은 두 발이 세 발이 이렇게 뭉텅이로 네. 배달을 시키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월동 준비를 해가지고 연탄 배달을 한다 그러면 동네가 한번 크게 한번 뒤집어지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138장의 연탄을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같이 공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잔뜩 싣고 오면은 네. 그걸 이제 배달을 시작을 하고 하시는데, 지금도 연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연탄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즘에는 연탄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연예인분들이나 네. 사회 지도층 분들이 예. 연탄 배달 이제 맞아요. 체험을 한다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오늘 이 동네에 연탄 들어온다 그러면 다 같이 동네가 연탄을 배달하고 연탄 배달하시는 분들도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이제 진풍경이 벌어졌었던 거죠. 옛날에 초등학교 때 생각납니다. 그 동네 다 모여서 네. 김장 같이 하고 그쵸. 그리고 연탄도 그때 같이 날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연탄도 이제 같이 나누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그 오늘 연탄 오는 날이야라고 하더라도, 네. 지금은 이제 다들 맞벌이 하는 집들이 많지만 70년대만 하더라도 남편들이 보통 이제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연탄 배달은 낮에 오거든요. 네. 그러면 누가 나르겠습니까? 아이들하고 어머님이. 그렇죠. 예.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일을 했었는데 보통 이제 남성 기준으로 했을 때 20장 정도 올리면 딱 된대요. 예.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10장 올려도 이제 조금 힘이 드니까 예. 왔다 갔다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연탄 배달부들이 나서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 근데 원래 원칙은 동네까지 오는 게 원칙이었대요. 그럼 이제 알아서들 가져가는. 그런데 이제 낮에 여성들이랑 아이들밖에 없고 그 새끼줄로 이렇게 끼워가지고 하고 어깨에 올려봐야 많이 못 가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웃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예. 그 배달부들에게. 예. 그러면 이제 그 배달부들이 집집마다 또 날라주는 거를 부업으로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버시는 경우들이 생기고 연탄 배달부들이 이제 집 앞으로 배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배달을 하는 것까지는 연탄 배달부가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저도 이게 사실 이 정도까지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아 가지고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당시에 어떤 가부장적인 문화들 때문에 연탄이 집 앞에까지만 배달원이 배달을 하고요. 아,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창고에 정리하는 건 예. 여성과 아이들도 웬만하면 안 했답니다. 아. 그거는 집안의 어르신의 목. 어르신의 목이요? 왜냐면 이게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 연탄을 쌓아 놓는 예. 기술. 그다음에 무너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난리가 비싸게 나니까. 사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자신들의 노하우로 어. 창고 안에 네. 연탄을 쌓아두는 일은 이게 가부장적인 어떤 문화들이나 이런 음. 것들을 통해서 아빠들이 하는 일. 그러니까 잘 쌓는 게 그 집의 어떤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 같은 거였던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조금만 높이 쌓으면 위태위태해요. 그렇죠. 네. 그 연탄 집게로 이렇게 들고 올 때도 네. 이게 손에 압력이 확 있어야 그렇죠. 이게 안 떨어지지. 맞습니다. 중간에 떨어지면 또 어머니한테 등짝 네. 맞거든요. 그렇죠. 연탄 떨어뜨렸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가장의 무게 같은 거죠. 이야, 그랬군요. 자, 그러면 시대가 바뀌면서 이렇게 배달 문화도 점점 바뀌어 왔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옛날에 배달 시켰던 것들 중에 하나 네. 기억나는 게 역시 신문 배달입니다. 아, 그렇죠. 신문 배달은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경험이 없는데 제 네. 친구가 그걸 아주 줄기차게 했던 친구가 있어요. 오. 그래서 어느 날은 걔랑 같이 돌았는데 네. 야,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힘든 네. 일입니다. 아,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교수님은 굉장히 부유한 환경에서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고. 아니, 이게 19세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예. 신문 배달.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신문 배달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이제 신문이 등장하는 모든 곳에서 이제 배달을 하게 되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19세기가 되면은 이제 신문들이 만들어지고 신문들이 배달하는 게 문화로 자리 잡습니다. 그게 그 예전에는 이제 분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1920년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이 신문 배달을 하는 청년들, 학생들에게 굉장히 좀 이미지가 특별한 이미지가 하나 만들어져요. 어떤 이미지죠?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예. 아마 교수님 세대 그다음에 그 앞선 세대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그 딱 신문 배달원들을 신문 배달하는 학생들을 딱 보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1920년대부터 예.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 저 친구는 나중에 성공하겠다. 아. 네. 그런 이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네. 이게 진짜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렇죠. 그 아침 네. 전체를 온 동네를 돌아다니니 네. 부지런함, 성실함의 그 어떻게 보면 상징이잖아요. 근면 성실한 네. 학생. 근데 학생이어야 해요. 아, 학생 맞네. 학생인데 왜냐면 이제 1920년대에 모자 쓰고 다니고 교복 입고 다니는 학생이다. 그런 굉장히 고학력이거든요. 네. 고학력인데 신문 배달까지 해. 머리도 좋은데 아, 근면 성실하다. 그렇네요. 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래요? 이거는 당시 언론에서 그 만든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아. 사실 그런 이미지라는 게 사람들한테 딱 각인이 되기 위해선 일단 그들 중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야 돼요. 예. 학생인데 신문 배달까지 했네? 근데 저 친구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디 무슨 기업의 총수가 됐다. 뭐 아니면 뭐 공무원 시험 고등고시에 고등고시 합격했다거나 이런 어떤 이런 성공 사례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그 성공 사례들을 언론에서 계속 실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 친구 그냥 옛날부터 막 돈 많아가지고 양반 가문에서 뭐 이렇게 성공한 친구가 아니래. 학생 그리고 공부도 되게 잘했는데 그 학생 시절부터 신문 배달을. 새벽 2, 3시에 일어나가지고 신문 배달까지 했었대. 예.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들이 예. 아이들을 보면서 강요하는 거죠. 야, 너도 공부만 할 게 아니라 맨날 늦잠만 자지 말고. 잠만 자지 말고 지금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해라. 예. 저기 저 동네에 야 사법고시 통과한 친구 그 친구 너처럼 맨날 아침에 잤는 줄 알아? 맞아요. 아침에 신문 배달도 하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도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성공한 거야 라고 하는 이미지가 만들어진 1920년대에 잡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20년대. 네, 1920년대 와. 잡지에서부터 출발해서 약간 그게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저거 봐. 저렇게 열심히 하면 저렇게 열심히 하면 개천에서 욕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라는 이미지를 이렇게 막 심어주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나중에 1920년대, 30년대 들어오면
사회주의가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사회주의 사상에서도 그 모습은 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 왜냐하면 단순히 학생 부잣집 학생으로서 예. 부르주아지로서 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 저들은 노동도 한다. 아. 저 노동을 경험하고 실제 고강도의 노동을 경험하면서 공부까지 잘하는 지식인 엘리트로 커서 저 사람들은 그냥 어떤 부를 그냥 물려받아 가지고 성공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노동자로서 열심히 일하는, 그래서 동정의 시선 네. 이런 것까지 심어지면서 신문 배달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시대적 아이콘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 진짜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서 신문 배달합니다 하면 뭔가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요. 많죠. 아 그게 이런 맥락이 있었군요. 네. 자 그런데 신문 배달원도 아무나 하는 것 같지 않던데. 그렇죠. 예. 일단 힘듭니다. 맞아요. 굉장히 힘든데요. 이 종이가 진짜 무겁더라고요. 무겁습니다. 무겁습니다. 아니, 근데 무게도 무게인데. 예. 이게 사실 뭐 교수님이 이제 아침에도 이제 방송을 하시니까. 예.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요. 아 보통 일이 보통 아니에요. 일이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신문 배달이다. 그럼 이 조간 신문이거든요. 그렇죠. 조간 신문을 배달한다? 그러면은 새벽 6시에는 집 앞에 와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새벽 4시부터는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그럼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돼요. 고강도입니다. 굉장히 고강도. 예. 근데 이게 일단 신문 배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건바이 건이에요. 네. 돈이. 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거는 영업직입니다. 아. 영업도 같이 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의 그 어떤 그 대기업부터 그 밑에 있는 하청업, 그다음 하청에서 또 하청, 재하청이죠. 예. 꼭 재하청 이렇게 예. 주는 구조들이 굉장히 그 가장 밑단에 있는 하청 업체의 노동자들 노동 조건이 가장 안 좋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신문사가 있고요. 네. 가판대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가판대 이전에 대리점들이 있죠. 네. 그 대리점들이 가판대에다가 또 줘요. 네. 그럼 가판대에서 또 신문 배달을 하는 사람한테 또 하청을 줘요. 네. 근데 이 신문 배달원이 보조 배달원을 또 하청을 줘요. 이야. 그러면 얼마 벌겠어요? 그렇네요. 이게 보통 당시에 전화 교환수, 굉장히 고강도라고 알려졌었던 전화 교환수의 월급이 25원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근데 이때에 가판대의 배달원이 받는 월급이 20원 정도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통 보조 배달원들은 20% 정도 받습니다. 예. 그러면 20%면 4원이요? 그렇죠. 안 좋게 받을 때는 15%, 10%까지도. 이야.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배달을 하는 건이 많을수록 이게 네. 조금씩 올라가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배달을 끄는 집에도 계속 계속 넣는 넣는구나.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문- 땡땡일보 사절 예, 맞아요. 신문 안봄. 안봄 이게 왜 그러냐면 억지로 넣는 거예요. 아. 억지로 놓고 한 달 마지막에 이제 계산하러 갈 때 사장님 제가 한 달 동안 그 넣어 드렸잖아요. 돈 주세요. 맞아요. 이런 경우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라도 배달을 해야 했었던 겁니다. 네. 굉장히 고강도인데 저임금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구조면은 실질적으로 이거 임금 착취 수준 아닙니까? 맞습니다. 임금 착취 수준이었었던 게 1980년대까지 쭉 이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이거 진짜 힘든 일이고 정말 고강도 일인데 저임금 일인데 대학생이 또 예. 심지어 80년대에는 대학생들이 또 그렇게 해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970, 80년대 언론이 만들어낸 이미지인데 굉장히 유명한 이름만 딱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 총수 중에 네. 그 신문 배달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 총수들이 몇몇 있어요. 몇몇 있고 그들이 또 자서전을 씁니다. 거기에도 써 있군요. 그럼 자서전에 내가 진짜 얼마나 어렵게 했냐면 나 신문 배달도 했었어. 예.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또 보고 네. 야 이거 봐라. 니네 이렇게 하면 재벌 총수 될 수 있다. 한번 해봐라. 그다음에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 아까 전에 그 1920, 30년대 사회주의 어떤 그런 영향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꼭 자본주의적 신화가 아니더라도 네. 열심히 일한다. 부르주아지가 아니다. 나 네. 그냥 단순히
내가 여기서 그냥 대학생으로서 그냥 편하게 공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노동도 한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네. 80년대는 대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문 본 거는 80년대가 아니라 90년대까지도 있었는데 그렇죠. 왜 80년대까지만 이런 문화가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세요? 90년대가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왜냐하면 90년대가 되면 그 흔히 얘기하는 그 신문사 세계 있잖아요. 예. 여기서 꽉 쥐고 있었던 신문 카르텔이 무너집니다. 그것도 왜냐면- 카르텔이었군요. 왜냐면 언론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큰 이익 집단화가 돼버리잖아요. 90년대. 그렇죠, 되면. 그렇죠. 근데 이거가 90년대가 되면 신문사를 여러 개를 창간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예. 신문사들이 너무 많아져요. 기억납니다. 그때 그 국민주 모아가지고 네. 생긴 신문사도 신문사도 있고. 있었고 예. 다양한 신문사들이 90년대 들어오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무한 경쟁입니다. 그러면 인력난이에요. 그렇네요. 배달을 할 사람 찾기가 네네, 어렵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배달원들이 귀해집니다. 그리고 예. 90년대가 되면 예. 이제 그 교육과 네. 입시 시스템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수능 전에도 학력고사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시스템이 변하면 이거는 이제 뭐 나라의 발전이랑도 연결이 되는 건데 네. 고학생으로서 그 어떻게 신문 배달하고 하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미지가 깨져요. 어떤 이미지가 생기냐면 공부만 해도 좋은 대학 가기 힘든. 그 당시 기억나죠? 3당 오락. 네. 이렇게 딱 이미지, 교육에 대한 이미지도 바뀌고 예. 신문사들도 무한 경쟁이 되면서 인력난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배달원들이 신문 배달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흥미롭게도 근로조건이 높아지죠. 그래요? 네. 그러면 90년대 들어서는 신문 배달하는 분들의 처우가 좀 어떻게 달라집니까? 2시간에 15만 원. 2시간에 확 올랐네요. 시급이 7만 원. 지금도 시급 7만 원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2시간에 15만 원에 그다음에 이제 복지가 굉장히 높아져요. 복지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복지 네. 수준이. 그런데도 안 해요. 그런데도 안 합니다. 이제 저만 하더라도 제가 그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 신문 배달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걸 왜 해? 뭐하러 그런 걸 하지? 라는 생각.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하러 그 시간에 공부를 하지? 이런 이미지들이 또 만들어지다 보니까 계속 인력난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거 가지고 또 막 힘든 와중에 인터넷 문화가 또 나오고 네. 하면서 종이 신문보다는 이제 그 인터넷 신문들이 또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이런 문화들이 조금 섞이고 뭐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신문을 배달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굉장히 지금은 이제 신문 배달하는 일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많이 안 하는 일이 네.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예.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고등학교 때 그 어떤 뭐랄까 상황이 해석이 되네요. 네. 친구가 그때 정확히 기억이 났어요. 이제 손이 다쳐서 네가 옆에 짊어지고 가는 것만 하루만 같이 해주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했는데 그 친구가 진짜 저희 친구들한테 떡볶이 진짜 많이 사줬거든요. 봤더니 시급이 셉니다. 셌네요. 90년대였거든요. 시급이 셉니다. 그 MBC에서 했었던 프로그램 중에 90년대 한 뭐가 있나요? 중후반쯤에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 혹시 기억나시나요? 알죠. 거기 보면 이제 성공하신 분들 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이 이미지를 엄청 많이 촬영했어요. 신문 배달하고 막 이런 총수들 막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중에 어렸을 때 신문 배달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하는데도 그게 안 깨집니다. 그렇군요. 이제 더 이상 신문 배달을 하는 게 뭔가 성공 신화의 아이콘 같은 느낌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요즘 대세인 음식 배달. 네. 이 음식 배달은 언제 대중화된 거예요? 음식 배달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큰 조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요? 하나는 일단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가 이게 사실 근대 도시라고 하는 것과 근대 이전의 도시라고 하는 근대 이전에도 도시는 있으니까요. 뭐 고대 도시도 있었고 중세에도 이제 도시들은 있잖아요. 그렇죠. 한양도 사실 도시라고 불릴 수 그럼요. 있는 곳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근대 도시의 어떤 필수적인 어떤 요소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도로예요. 근데 도로가 그냥 깔리는 도로는 당연히 있죠. 근데 그냥 깔리는 도로가 아니라 연결된 도로라는 거예요. 네. 왜 연결된 도로가 배달에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막다른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쭉 들어가 어디 뭐 저기 무슨 뭐 김대감 댁 집에 가야 해라고 네. 하면 쭉 들어가요. 예. 그럼 그 다음 집은 없어요. 음. 근데 이것과 배달이 무슨 상관이냐? 비효율적이죠. 이 길 끝에 있는 김대감 집에
바로 옆집인데 예. 도로가 끝이에요. 그럼 나가야 돼 다시. 다시 나와야 되는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 옆으로 돌아가서 다시 가야 돼. 예. 비효율적이잖아요. 이해했어요. 예. 이게 사실 우편 배달이랑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우편을 배달하려면 도로들이 연결돼 있으면 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배달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곤욕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일단 연결된 도로망이라고 네.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의외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도로라고는 생각 안 하고 네. 배달하려면 전화가 있어야 된다 아, 생각했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것도 세 개 중에 하나죠. 예. 도로, 그 다음에 통신. 통신. 도로와 통신이 만나야 네. 이게 배달을 하는데 용이해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요? 이동 수단. 이동수단. 지난주에 저희가 그 효종갱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남한산성에서 사람이 직접. 사람이 지게 지고 출발해가지고 북촌까지 오는데 예. 반나절 정도가 걸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자전거가 등장을 하면 아. 이제는 배달하는데 굉장히 한 10분의 1 정도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배달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 도로, 이동수단, 통신이 만나면 네. 배달에 용이한 환경 조건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게 일제강점기 시절이 되면 이제 만들어집니다. 예. 그런데 전화라고 하는 거 예. 이때 일제강점기 시절에 뭐 얼마나 전화가 있었겠어요? 그렇겠죠. 거의 없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 일단 음식점에도 대형 음식점, 음. 진짜 요정이라고 불리는 음식점들이나 설렁탕집이나 냉면집들도 굉장히 잘 팔리는 집이 아니면 전화 놓긴 힘들어요. 네. 그 다음에 일반 가정집에도 진짜 부잣집이 아니면 전화 놓기 힘듭니다. 그러면 주로 어디에다가 배달을 가냐? 관공서 아니면 여관입니다. 아. 여관에는 이제 전화가 하나씩 예. 있으니까 여관이랑 관공서는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지금은 한집 배달 서비스가 너무나도 잘 돼 있지만 그렇죠. 자, 이 자전거도 비싸요. 네. 이때 자전거 차 한 대 값입니다. 아. 굉장히 비쌌습니다. 예. 자전거 하나 갖고 있는 게 재산이에요. 야. 근데 그 정도로 비싼 자전거, 그 다음에 전화 예. 이런 문화들이 많나요? 한 집 배달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네요. 안 됩니다. 그럼 설마 옆에 있는 관공서까지만 갖다 주세요 이런 거예요? 네. 오. 그러면 하나 갖고 안 되죠. 아. 그러면 이제 2-30개를 들고 날라요. 이때 당시 기사들에 보면은 그게 예. 진기명기입니다. 진기. 야. 이 설렁탕 막 30그릇을 자전거에다가 올려놓고 30그릇을요? 네, 배달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도 남대문 시장 가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머리 머리에 엄청나게 얹히고. 지고. 이게 1920년대부터 이미 있었던 겁니다. 이거 엄청난 노하우. 엄청난 고강도죠. 그래서 배달원이라고 하는 직업은 예. 이미 이 시절부터 전문직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야겠네 진짜. 전문직. 당당히 직업란. 예. 네, 신문에 직업 월급들, 예. 그 각종 직종의 월급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배달원 월급도 찍혀요. 예. 그 정도로 전문직입니다. 이 정도면 전문직에다가 이 정도 스킬 가지고 있는 사람 고용하려면 시급도 많이 줘야 되니 비싸죠. 나름대로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았겠네요. 꽤 있고요. 일단 전문 직업인이기 때문에 예.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프로의식 아. 이런 것들도 있죠. 근데 예. 구조가 그런 프로의식을 요구하다 보니까 배달원 분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문화들이 또 생겨요. 뭡니까? 그게 뭐냐면 배달원 책임제거든요. 배달원 책임제.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달을 갔어요. 예. 그러니까 배달하고 그 돈을 받는 게 예. 후후불이에요. 후후불. 후후불. 배달할 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나중에 다시 받으러 가야 돼요. 그릇 찾으러 갈 때. 아. 근데 이게 후후불이다 보니까 먹고 도망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고. 그다음에 여관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누가 책임지느냐? 배달원이? 배달원이 책임져. 아. 네, 이런 구조들이 이때 당시에는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예. 배달원이라고 하는 건 사실 1970, 80년대까지도 당당히 전문 직업인으로서 이름을 올리는 문화가 한국 사회에 있었다라는 예.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모 회사의 광고 카피, 네. 배달의 민족. 그렇죠. 진짜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네요. 네, 배달의 민족입니다. 네. 이렇게 되다가 이제 전단지라고 해야 됩니까? 네. 이거 보고 스마트폰으로 배달하는 이런 상황까지 쭉 진화 발전이 된 거네요. 그렇죠. 이 네 가지 분기점만 딱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면 네. 될 것 같아요. 하나는 휴대폰의 등장. 휴대폰 등장. 이거는 이제 휴대폰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어디서든 전화를 할 수 네. 있는, 전화해서 배달할 수 있는. 두 번째는
IMF입니다. IMF. 네,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예. 많아지는 거죠. 예. 다양한 배달 음식의 종류들이 많아지는 시점이 IMF. 세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더 배달 문화가 확장되고 마지막 분기점, 지금의 배달 문화가 확실하게 확고해지는 건 뭡니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아, 그렇네요. 배달이 아니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했었던 예. 코로나라고 하는 분기점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배달이라고 하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에 자리 잡게 됐다. 네. 라는 겁니다. 이제 머지않아 또 로봇이 배달하는 시대가 그렇죠. 또 오겠네요. 분기점이 한번 또 오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배달 문화 김재원 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